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인간 기억의 종류와 기억 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기억은 대뇌 여러 영역에서 기억이 형성이 되고 저장이 됩니다. 인간 기억을 몇 가지를 분류를 해보면 중요한 공포 반응이나 감정 학습에 관련되는 기억의 영역이 편도체가 있죠.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조건화된 감정 학습을 주로 하는 기억을 담당합니다. 이게 뭐냐면 편도체가 하는 것은 조건화된 감정 학습 기억. 감정 학습입니다. 학습이란 말하고 기억이란 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편도체하고 관련된 많은 다른 기억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다이어그램 그리면 우리가 HPA axis라는 말을 생리학에서 많이 쓰죠. 하이포살라머스, 피추어리, 아드레날, 무슨 말? 시상하부 영역하고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 피질 요 영역이 우리가 강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있는 호르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종의 기억이 되는 거죠. 그거하고 먼저 전체 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또 기억에 관련되는 게 소뇌가 있습니다. 주로 운동 학습에 관한 기억이 되죠. 그리고 또 있는 것이 기억을 첫 번째 시간에서 강의 들었던 감각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연합 감각 피질이죠. 그래서 감각 피질에서 대뇌 감각 피질에서 기억을 저장을 하죠. 기억에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하고 관련되는 브레인 영역이 우리가 습관화된 운동 반응들 있지 않습니까? 습관화된 행동을 주로 저장하는 것이 관련되는 기억이 선조체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텀이라서 대뇌 기저핵에 선조체가 있죠. 그리고 전 시간에 많이 나왔던 자극기억, 워킹 메모리를 작동하는 영역이 프리프론탈 코텍스, 전전두엽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기억에 관련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일하기억, 우리가 시간과 공간 정보를 갖고 있는 일하기억,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 기억 중에 가장 큰 기억이 뭐냐 하면 일하기억을 담당하는 그걸 이제 미디알 템포럴 로브라고 합니다. 내척두엽이라고 그러는데 간단히 해마라 보시면 됩니다. 해마 복합체란 말을 쓰는데 우리 흔히 이제 기억할 때 해마를 이야기하는 거를 미디알 템포럴 로브, 해마는 사실은 바깥에서 안 보이죠. 척두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알 템포럴 로브라고 그러죠. 척두엽 안쪽에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해마라 하면 척두엽이 덮여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편도체하고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감각피질에서도 받고 내척두엽에 있는 해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전두엽하고도 편도체가 상호 연결이 되어 있죠. 선조체도 이렇게 연결돼서 각각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기억 시스템을 드라이빙하는 것이 이 시상하부 본능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우리 시상하부하고 그다음에 뇌하수체, 피추어리하고 아드레날, 부신 피질이죠. 이쪽에서 나오는
이 시그널들이 손해에 영향을 주고 대뇌 감각 피질에도 영향을 주고 또한 해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해마의 셀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너무 강압적으로 공부를 하면 해마가 활성이 안 되고 위축이 됩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이게 HPAS가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 HPS가 뭐냐 하면 호르몬에 의한 기억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 조절 반응, 리스판스입니다. 조절 반응. 예. 그것이 사실은 손해, 감각 피질, 해마까지 다 영향을 주죠. 그다음에 손에서 하는 거는 손에서 하는 기억은 조건 반사죠. 예. 조건 반사하고 운동 학습이 일어나죠. 손에서는. 예. 자, 그 다음에 감각 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억 관련 현상은 뭐냐 하면 기억을 저장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기억 저장. 그 다음에 개념의 점화. 프라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프라이밍, 점화 기억. 그리고 해마 복합체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일하 기억을 저장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일하 기억. 그 다음에 기억을 강화합니다. 컨솔리데이션. 기억을 공고히 하는 거죠. 기억 공고화. 그 다음에 기억의 맥락화를 합니다. 의미에 맞게끔 맥락화 과정이 일어나죠. 해마에서. 그리고 프리프론탈 코텍스는 도살 등쪽, 이걸 이제 등쪽 영역, 등쪽 프리프론탈 코텍스에서는 어떤 기억이 일어나느냐 하면 등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극기억입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죠. 자극기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극기억하고 그 다음에 예정기억이 있습니다. 예정기억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일주일 후에 약속 같은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미리 예상기억이죠. 앞날에 일어날 걸 기억해야 되죠. 그걸 예정기억이라 하죠. 그 다음에 프리프론탈 코텍스의 배 쪽 영역에서, 그러니까 벤트랄이라 그러죠. 배 쪽 영역에서 하는 기억이 뭐냐 하면 바로 의미기억입니다. 의미기억이고 자전적 회상. 자전적 회상이란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초등학교 때나 자기 옛날 기억을 불러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소거 학습이 일어납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안 좋은 기억들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일부. 예. 이거 하는 게 소거 학습. 예. 그리고 이렇게 된 데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이 해마 복합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하기억에서 기억 전체에서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억은 어떤 의미에서 일하기억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일하기억이 그 공동 패턴을 추출할 경우에 그 공동 패턴이 의미기억이 되고 의미기억이 반복이 되면 이제 절차기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요걸 이제 다른 시간축상으로 보면 기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본의 그 학자, 기억을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가 주장하는 이론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이라 합시다. 일상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일상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맨 처음에 있는 기억이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예정 기억이 있습니다. 예정 기억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 예정 기억하고 맞물려 있는 요것이 뭐냐 하면 자극 기억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쪽으로. 이쪽이 과거고 이쪽이 미래죠. 그 다음에 자극 기억이 곧장 이제 장기 기억으로 이제 바뀌죠.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바뀌면 이 앞쪽에 있는 것이 일하 기억이 되죠. 일하 기억. 그 다음에 이게 일하 기억의 공통
패턴이 의미 기억이 되죠. 공동화된 의미 기억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의미 기억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이제 절차 기억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절차 기억쯤 되면 선조체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게 보상 기억. 보상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 브레인에서 이렇게 그 기억이 관련되는 것이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하수체, 부신 피질, 소뇌, 감각 피질, 해마 복합체, 편도체, 선조체, 전전두엽 이렇게 대뇌에서 다양한 영역들이 기억에 관련됩니다. 이 중에서 기억의 핵심은 말씀드렸듯이 일하기억입니다. 일하기억. 그래서 모든 기억은 일하기억이 이제 오래되면 의미기억이 되고 절차기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자극기억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 현재를 구성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쪽은 미래가 되죠. 예전기억은 미래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과거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자극기억이 갖는 위치는 바로 현재고 우리 현재 이 순간은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극기억은 바로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식의 부분 집합입니다. 의식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워킹 메모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감각 자극이 들어오면 예. 어떤 인간에서 유용한 정보에 감각 자극이 들어오면 예. 외부 정보가 들어옵시다.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예. 센소리, 감각, 메모리 저장되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 감각 메모리에 저장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가 아닙니다. 감각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이 0.2초에서 0.5초. 예. 이렇게 짧은 기간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이 시간 지나면 짧게 200ms, 500ms 지나면 이것은 망각이 되는 거죠. 포게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망각에 살아남고 다음 프로세스를 받는 것이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살아남는 조건이 뭐냐 하면 attention, 주의가 집중이 되죠. attention이 되죠. 네. attention이 되면 살아남죠. attention이 돼서 살아남는 그 정보가 바로 이제 워킹 메모리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자극기억. 자, 워킹 메모리인데 자극기억은 내버려두면 자연 상태로 얼마나 유지되느냐 하면 대략 1초 정도밖에 유지가 안 돼요. 뭐냐면 우리 신호등을 딱 봤다가 신호등 보고 색깔 바뀌는 거 보면 행동을 하고 그다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뭘 보고 처리하는 그게 한 1초 정도밖에 안 돼요. 1초 후 되면 잊어버려요. 예. 이것도 뭐냐면 망각으로 가버려요. 예. 포게팅. 예. 포게팅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자극기억은 대략 4개에서 한 7개 아이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 항목을. 예. 자, 그러면 이게 1초 지나면 사라져버리는데 자극기억이. 그럼 계속 우리가 장기기억을 하려면 1초 동안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수학 공식을 암기한다. 영어 단어를 암기한다. 적어도 10분, 심지어 1시간 이렇게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 암기한다든지 수학 문제, 수학 공식을 암기할 때는 1시간 정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리허설을 해야 되죠. 반복을 해야 되죠. 그게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리허설이라는 개념입니다. 반복을 하면 되는 거죠. 리허설, 반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위에 전두엽에서 이걸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해주는 소위 말해서 1초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억의 비밀이죠, 사실. 기억의 핵심이고 남아있게끔 하는 이 과정을 뭐라 하느냐 하면 센트럴 익스큐티브라 해서 전문 용어로 익스큐티브. 예, 이건 영어를 쓰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앙 처리 기구라 그럽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중앙 처리 시스템. 예, 되네.
필요 있습니다. 중앙 처리 시스템이 하는 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는 역할이 어텐션을 해줘요. 어텐션, 주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 조율 작용을 해줘. 코디네이션 역할을 해줘요. 조율을 해줘요. 조율이 뭐냐 하면 주로 시간하고, 순서를 조율해줘요. 그래서 코디네이션 작용, 어텐션 작용을 이쪽 해주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 뭘 산출하느냐 하면 맥락성 있는, 맥락을 갖는 맥락적 에피소딕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일화 기억입니다. 이걸 일화 기억을 형성해줘. 핵심이 이 맥락적 일화 기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세부 기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브레인 영역에서 세 곳의 영역들이 동작을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영국의 심리학자 브래들리가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그래서 센트럴 중앙 처리 시스템은 뭘로 되어 있나 하면 어문루퍼. 그러니까 뭐냐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간단히 뭐냐면 우리 영어 단어 어떻게 암기합니까? 계속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북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 같은 거 센트럴 익스큐티브 이렇게 계속 익스큐티브 이런 걸 반복을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암송하는 시스템이 어문루프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암송해서 소리 정보를 기억하는 거죠. 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비주얼 스페셜 그 스케치 패드란 말을 써요.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 말 번역되는 게 시, 공간, 잡기장, 메모지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걸 뭐냐 하면 시각적 자극을 일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같이 동작해주는 영역이 뭐냐 하면 에피소딕 버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버퍼는 뭐냐면 잠시 기억하는 거죠. 왜 에피소딕 버퍼가 중요하냐면 이 에피소드가 하나의 장면 같으면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이 장면들을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시 저장한 장면들을 연결해요. 시간 순서대로 연결해 주는 게 에피소딕 버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바로 리허설한 결과로서 이게 장기 저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바로 어문루퍼, 시공간 잡기장, 에피소딕 버퍼가 동작을 하면 우리는 자극 기억에서 1초 동안 사라질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 형성된 이 장기 기억의 핵심이 뭐냐면 맥락성을 갖는 일화 기억이죠. 그래서 일화 기억이 이제 되는 거죠. 맥락화, 일화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기억이 공고화라 그러죠. 기억이 이제 형성이 되면 장기 기억이 되면 이 장기 기억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왔습니다. 장기 기억은 롱텀 메모리, 예. 장기 기억이 형성되면 이 장기 기억은 이제 말 그대로 뭐 10년, 20년도 갈 수가 있죠. 장기 기억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서너 가지 더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크게 장기 기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장기 기억은 뭐냐 하면 그 하나를 요거는 영어로 쓰겠습니다. 거기 이제 번역된 게 어떤 식으로 된 걸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디클래러티브, 이걸 선언적 기억이라 그래요. 혹은 서술 기억, 외현 기억, 서술 기억. 이제 우리나라 말 어떻게 번역하냐면 외현 기억, 서술 기억 이렇게 해서 번역하죠. 그리고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거는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프로시저. 예. 이게 뭐냐 하면 절차 기억이죠.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절차 기억이라고 번역하죠.
절차 기억이 되고, 이 절차 기억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 암묵 기억이란 말을 쓰죠. 암묵 기억. 자, 암묵 기억은 어디서 왔나 하면 explicit이란 말을 썼고, 요거는 implicit. 요거는 explicit. 외현 기억, 암묵 기억. 그래서 외현 기억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암묵 기억이 대칭이 되고, 서술 기억 혹은 절차 기억. 이제 두 가지 나눕니다. 그러면 이 절차 기억은 뭐냐 하면 바로 스킬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운동 스킬을 배운다든지 기타를 친다든지 이런 거 다 절차죠. 어떤 게. 그 절차 스킬은 암묵 기억이라 그러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출하는 과정을 모르는 거죠. 근데 뭐 자전거 탈면 그 방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차 기억이고,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배우는 대부분 공부는 뭐냐 하면 외형 기억이 됩니다. 그 외형 기억은 두 가지로 또 다시 분류가 되는데, 외형 기억은 첫 번째가 시멘틱.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의미 기억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미 기억.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에피소딕입니다. 에피소딕 기억을 일화 기억이라 그러죠. 네. 그러면 시멘틱은 뭐냐 하면, 시멘틱은 바로 난리지, 지식하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의미 기억은 대부분 언어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에는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어, 지식, 이런 이제 의미를 형성하죠. 그 다음에 에피소딕은 뭐냐면 핵심이 이벤트입니다. 사건입니다. 사건이고,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 뭐냐 하면 언제, 시간이죠. 시간하고 언제, 어디서, 장소, 요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에피소드는. 그래서 에피소딕 메모리 용량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일을 자기 직전에 이렇게 해상해보면 뭐 A4 용지 서너 장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모든 우리가 배우는 것도 다 사실은 출발은 의미 기억도 에피소딕 메모리에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언제 어디서 배웠는 그 정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저 이야기를 알아. 저걸 내가 근데 저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지 모르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면 출처 기억 상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게 뉴스 시간에 들었는지 책에서 봤는지 잘 모를 경우에 시간, 공간 정보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게 이제 출처 기억 상실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의미 기억 하고 일화 기억, 요거 이제 외형 기억이죠. 그 중에 이제 일화 기억이 우리가 낮 동안에 일어났던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바로 이제 그 일화 기억인데, 일화 기억을 만드는 신경 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화 기억은 고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체를 내각적으로 우리가 그 부위를 좀 그릴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브레인 그림, 그래서 뇌 그림, 뇌 구조에 관한 뇌 구조 그림 도표를 포함해서 그림을 한 30장 정도, 이거를 숙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브레인에 관한 그 용어를 대략 한 100개 정도를 숙지하시면 뇌과학에 대해서 아주 친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생략할 경우에는 계속 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요 점을 지금 요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해마, 편도체, 선조체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기억의 법칙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기억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하느냐? 이건 첫 번째, 사물이나 사건에서 대칭 구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칭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순서화를 해야 돼요. 순서화된 거는 우리가 순서가 금방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국사 시간 오랫동안 했지만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태종, 태세, 문단세 이거 기억 남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렸지만 왜 그럴까요? 순서화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노래는 왜 우리가 쉽게 기억할까요? 노래 소리라는 게 순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기억이 순서화되어 있는 기억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어지면 기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바람 거꾸로 해보세요. 람바가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태극기 거꾸로 해보세요. 조금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거꾸로 이야기 해보라 하면 한참 걸려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태극기, 바람 이런 거는 금방 하는데, 순수화되어 있으면 금방 하는데, 익숙한 순수는 되는데 거꾸로 하면 이렇게 짧은 음소로 되어 있는 것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기억은 전적으로 순수화된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사건에서 순서를 찾아내는 것이 기억의 법칙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순수화된 나열이 뭐냐 하면 그 밑에 있는 인과의 법칙이 되는 거죠. 역사적 사건을 순서로 시간별로 나열해 보면 그 일의 인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순수화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걸 항상 항상 의식 속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저는 배경화라 그럽니다. 사실 배경화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배경화가 되면 몸에 딱 붙는 거죠.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무의식적이든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칭화. 대칭화를 지금 곧장 적용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 가서 적용하느냐 하면 브레인 그림을 그리는데 대칭화를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대부분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브레인에서도. 그래서 지금 브레인 이 구조를 대칭의 법칙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일부가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편도체 해마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 요렇게 요소부터 그리겠습니다. 무전 대칭축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대칭된 그림은 대칭축을 먼저 살짝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자, 내 구조입니다. 가운데 요렇게 아주 얇은 막이 있어요. 요 막을 일단 써놓습니다. 이게 바로 투명중격이라는 브레인 내부의 해부적 막입니다. 투명중격에 붙어서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살라머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시상이라 그럽니다. 시상은 이제 브레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감각을 대뇌 피질로 매개해주는 중계센터입니다. 요게 시상입니다. 감각을 시각, 청각, 체감각은 요 신경핵에 의해서 대뇌 피질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요 시상에 나오는 출력 다발이 포닉스를 해서 내궁을 형성해요.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칭. 끝에 요렇게 되어 있는 요거는 뭐냐 하면 먼머리 바디, 유두체. 젖꼭지처럼 생겼대서 유두체라 그래요. 요런 거 있고, 요것도 당연히 유두체도 요렇게 시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 바깥 영역에, 지금 이거는 브레인 이렇게 열어서 이 안쪽을 보는 겁니다. 대뇌 피질 다 걷어내고 안쪽에 브레인이 이렇게 딱 뭐 코어에 들어있는 영역들입니다. 요 영역들의 입체 구조를 그릴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기억들이 어디서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요 시상입니다. 자, 요게 시상. 그 다음에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조체. 지금 선조체를 그립니다. 조가비핵, 꼬리핵이 있는 선조체는 상당히 큽니다. 선조체가 이렇게 덮여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조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시상 안쪽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창백핵이라는 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백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선조체에 조가비핵하고 꼬리핵에 해당되는데, 여기 꼬리핵이 이렇게 지금 꼬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꼬리핵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요게 꼬리핵 꼬리핵 머리. 그리고 요 사이에는 요렇게 자전거 살처럼 이렇게 생겼는, 바퀴 살처럼 생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신경세포로 되어 있는 이런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해마, 지금 해마를 그리겠습니다. 해마는 어떤 식으로 붙어 있나 하면, 저기서 보면 상당히 크게 이렇게 해마가 형성되어 있어요. 자, 이쪽도 대칭. 자, 대칭화입니다. 자, 대칭적으로 그려주면 해마가 이렇게 붙어 있죠. 네. 그리고 이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해마가 있는 이 사이는 신경 섬유 다발이 쫙 이렇게 해서 이게 대뇌를 받치고 있는 대뇌 다리라 그럽니다. 세레브랄 피덩컬이라 그러죠. 그다음 대뇌 다리가 있고, 그 다음 여영역이 뭐냐 하면 내교. 예. 중뇌 영역에 내교가 있습니다. 내교 밑에는 뭐가 있나 하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자, 대충 축 그대로 해주세요. 바로 연수, 척수가 있죠. 밑으로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했는 이 편도체는 어디에 있나 하면 지금 편도체 이 중요한 이 편도체는 어떤 식으로 있나 하면 해마하고 이 같은 영역에 있습니다. 편도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뭐 약간 입체적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편도체에서 나가는 신경섬유다발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이쪽에도 편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소뇌. 소뇌는 이 그림에서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면 소뇌는 대략적으로 그리면 상당히 크죠. 이 그림에서 이렇게 소뇌가 소뇌가 이렇게 있고 소뇌는 상엽, 하엽 소뇌가 이렇게 소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브레인 안쪽에서 본 거고 이쪽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내척수액에 있는 내실이 외척 내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거는 뭐 호수 같은 것입니다. 빈 구멍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척수액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투명 중격이고, 요 사이를 잇는 것이 코파스 클리섬이라고 내량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조금 적어드리면 내량, 코파스 클리섬, 그 다음에 외척 내실. 예. 이 구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간단히 알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브레인에다가 여기다가 석고를 보여서 이 빈 구멍이 있다는 거 알았죠? 예. 내실이 있고, 또 시상이 있고, 요게 꼬리핵, 머리. 예. 요게 요쪽 꼬리가 꼬리고, 요게 창백핵. 예. 창백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해마입니다. 이쪽이 해마. 예. 지금 이쪽에서는 뭐라 표시됐나 하면, 미디알 템포럴 로브에 들어있겠죠. 자, 요게 편도체, 아미그달라. 네, 이렇게 됐습니다. 브레인 요 구조는 아시죠. 그 다음에 요게 교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연수. 이 밑으로 가면 척수. 이게 소뇌.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대뇌를 받치고 있는 요걸 뭐라 하냐면 세레브랄 피덩클레스, 대뇌 다리. 대뇌각이란 말 쓰죠. 대뇌각. 자, 요거 있는 요 얇은 막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걸 뭐라 그러냐면 투명 중격이라 그럽니다. septum pellucidum이라 그러죠. 예. 그다음 요게 유두체. 요거 있는 요 선을 포닉스 내궁이라 그러죠. 예. 자, 요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소뇌, 그다음에 해마 복합체, 편도체, 선조체. 요 선조체는 뭐냐 하면 바로 요 덩거리입니다. 요 덩거리가 그래서 요 꼬리액하고 요 창백액을 합쳐서 선조체라 그러죠. 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학습할 때 어떤 걸 기억할 때 복잡한 그림도 대칭으로 되어 있으면 금방 기억할 수가 있죠. 이런 그림이 여러분들 한 두서너 번 이렇게 그려보면 대칭 축을 맞춰서 그려보면 금방 암기가 돼요. 그래서 기억의 법칙 중에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대칭 어떤 정보가 겉으로 대칭이 안 보일 때 대칭 구조를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게 뭐 역사 공부든 수학 공부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숨어진 대칭을 찾는 것이 기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법칙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어나는 대부분 사건이나 일들은 시간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 순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긴 그 시간 순서를 맞춰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로에 빠져도 빠져나올 수가 있죠. 어떻게? 들어가는 순서를 기억하면 역순으로 나오면 되죠. 근데 짐승들은 자기가 올가미를 스스로 그렇게 매갖고 심지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뚝에 이렇게 줄을 해놓으면 그 줄에 자기가 목을 막 감겨서 우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염소들이 그걸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짐승들은, 동물은 일의 순서를 기억하기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역순을 상정을 할 수가 없지. 역순을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기억의 특징은 순서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나 우리가 학습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에서
순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순서별로 나열한 사건의 흐름이 바로 맥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맥락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해마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억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피소딕 메모리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에피소딕 버퍼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기능이 이제 참으로 중요한데, 에피소딕 버퍼가 뭘 할 수 있나 하면 의미 기억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의미 기억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의미 기억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 한번 보세요. 의미 기억을, 바로 의미 기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시멘틱 메모리를 이 에피소딕 버퍼가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에피소딕, 관련 없는 에피소딕 속에서 뭐냐 하면 의미로서 순서를 맞춰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추상적 개념을 쓰는 사람들은 사건의 의미를 아는 거죠.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하고 분류할 수 있어요.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건들이 지리멸멸하게 흩어지죠. 그리고 기억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맥락 있는 에피소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점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의미를 정확히 알아라는 거죠. 의미를 알면 세세한 개별 사실들은 의미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개별 사실들이 잘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해해야 기억이 잘 된다는 말은 이해를 할 경우에는 바로 의미 기억이 활성화되는 거죠. 의미 기억이 동작을 하면 우리가 개별 사실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데 능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대규모로 많은 사건들이나 공부를 해도 정리를 해서 그 의미를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화 기억, 의미 기억이 갖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그림으로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되는 영역의 회로를 빨리 그려보겠습니다. 기억이 되는 영역들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해마가 해마를 그리면 해마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이건 사실은 우리 해마가 있는 부위가 이쪽에서 이쪽 해마가 쌍으로 있습니다. 반대쪽 내에 있는 해마로 가는 연결이고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서 쭉 오면 이 해마 끝이 이 내궁 한 영역에 중격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면 소위 말해서 유두체에서 위로 올라가서 시상전액,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결돼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시상에 MD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상하부 전핵, 그 다음에 프리옵틱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뇌피질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 이쪽에는 척두엽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 그림에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기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요게 해마입니다. 해마에서 출발을 하면 신경로가 포닉스 내궁을 타고 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유두체로 갑니다. 유두체에서 시냅스에서 시상전액으로 가고, 시상전액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 빠져나와서 요 있는 요게 대상회라 그러는데 대상회에 가서 시냅스를 합니다. 대상회에서 대상다발을 타고 이쪽에 해마 방회,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를 통과하고 엔소라이널 코텍스, 요게 소위 말해서 엔소라이널 코텍스입니다. 엔소라이널 코텍스까지 연결되면 요 간통로를 타고 요서 시냅스를 해서 간통로를 타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지금 폐회로를 그리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파페츠 회로라고 합니다. 미국의 파페츠라는 내과학자가 1930년대에 이 회로를 감정의 회로로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회로가 바로 기억의 회로가 됩니다.
자, 이 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감정을 만드는 영역하고 기억을 만드는 영역이 상당히 오버랩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감정 영역은 또 어떻게 영역이 되느냐 하면 이쪽에 두 개의 핵이 있습니다. 이 핵이 이제 뭐냐 하면 어쿰벤스라는 핵하고 이쪽은 벤트럴 스트레이텀이란 복척 창백이라는 핵이 있습니다. 이 두 핵하고 이쪽에 septal area 이게 바로 중독 영역하고 도파민 그다음에 사람의 그 감정에 관계되는 회로입니다. 이 감정에 관계되는 영역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나 하면 이 점이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이 결국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풍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중격 영역에서 이 해마로 가는 회로가 있어요. 신경 축삭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감정에 관계되는 겁니다. 변연기. 감정에 관계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편도 지금 이쪽에 중요한 건 이 편도 핵이 이쪽에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편도 핵에서 전전두엽으로 가는 이 신경로가 있어요. 그 다음 전전두엽에서 이렇게 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 전전두엽으로 가는 편도의 전전두엽으로 가는 이 신경로에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로 이쪽에 어쿰벤서 핵으로 가요. 이 어쿰벤서 핵에서 복척 창백으로 가요. 복척 창백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유명한 MD 핵, 시상의 덩쪽 내측 핵으로 갑니다. 덩쪽 내측 핵으로 가는 이 핵은 다시 루프를 그리면서 전전두엽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억이고 기억과 감정이 이렇게 회로로서 링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잘하는 법칙은 감정, 정서를 풍부하게 할 경우에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어떤 한순간에 본 것을 평생 기억으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억으로 장기적으로 기억을 하는 방법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감정을 풍부해서 감동을 받으면 됩니다. 감동을 받으면 순간에서 영혼으로 기억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 신경회로 자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 기억의 종류와 기억이 형성되는 곳 그리고 파페츠 회로, 일화 기억이 형성되는 파페츠 회로 그리고 감정이 기억하고 상호 연결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이 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